자, 이제 오늘은 수투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속도와 거리. 그죠?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인데, 이번에 우리 그 이제 앞에서 미분 그 제일 마지막 단어라고 좀 연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었고요. 그지? 속력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근데 위치를 XT로 많이 써요. XT. 시간에 따른 위치. 그 다음에 속도는 VT. 가속도는 AT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속도를 적분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적분인데 이제 정적분을 하면, 이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죠? 위치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 관계보다는 여기에 이것만 초점을 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해 드렸죠. 그죠? 자, 위치의 변화량은, 자, 시각 T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그래프에 아무것도 없지. 얘는 속도의 정적분 값이야. 그 다음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넓이입니다.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으면 넓이라 그랬죠? 제가 속도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겁니다. 위치는 여기 X0죠. X0가 처음 위치입니다. 처음 위치에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속도의 정적분 값이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 1, 2, 3입니다. 이게 지금 수직선이야. 처음에 1초가 됐을 때 이만큼 온 다음에 2초가 됐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처음에 1초 동안에 빨간 것만큼 움직이고 2초가 됐을 때 뒤로 움직인 거야. 그럼 이 상황을 보고서 우리한테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지? 이것은 마치 정적분 값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녀석의 정적분 값이 3이고 이거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3 빼기 2에서 1이라고 하잖아. 느낌이 똑같죠? 그죠? 근데 2초 뒤에 점이 처음 위치보다, 그죠? X초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0이었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플러스 1이죠.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점이 2초 뒤에는 여기 있잖아요. 처음보다 오른쪽에 한 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하고 느낌이 똑같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얘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지금 빨간색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두 칸 움직였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씹어서 총 5칸 움직였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를 보고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f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는 넓이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2에서 넓이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3개만 외우면 됩니다. x초부의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근데 여기에 있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 값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의 넓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적분 값하고 넓이는 다른 거야. 정적분 값은 함수값의 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거 3개만 가지고 할 건데 여기도 반드시 이제 항상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쭉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봅시다. 직선 운동이라고 하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속도 그래프인데 여기 6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고 2차 함수죠. 근데 이 표현 봐봐. t가 0일 때 점 P의 위치가 1이다 라고 하는 건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 자 시각 2초일 때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위치. 그러면 얘는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x0인데 처음 위치가 1이죠. 그 다음에 2초 동안 이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에 있는 속도 그래프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지. 아 이거 T지.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은 얘가 2차 함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는 킬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킬러 공식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6분의 최고치 한계수 6 그죠? 2 빼기 1의 세제곱. 그러면 이 부분에 근데 이거는 지금 정적분 값이죠. 그지? 정적분 값이니까 밑에 있으니까 얘는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우리가 외웠던 공식들은 넓이 공식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절대값 쳤잖아 이게. 그지? 근데 핵심인 건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해보셔야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이거의 자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dt니까 자 부정적분 취하시면 뭐예요?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12t가 되고 0부터 1 그러면 2 빼기 9 더하기 12 해서 5죠.
이게 5죠. 그러면 위치는 1 플러스 자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정적분 값이니까 5 빼기 1 해서 답이 5죠. 답 좀 보세요. 그죠? 그 다음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죠.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2번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여기 VT DT인데 여기 있죠? 아 1부터 3까지구나 이런. 근데 나 생각해봐. 3이면 2차 함수니까 똑같이 대칭되지 않겠어요? 그지? 굳이 해보지 않고. 그럼 여기도 5가 될 거예요. 정적분 값이. 그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풀이에서 이거 나눠서 풀었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t dt 빼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었지. 그죠? 맞아요?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풀이가 좀 없어요? 풀이 좀 없어요? 이런 불친절한. 근데 아마 우리가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 정적분하고 넓이의 차이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지?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대칭일 거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죠. 그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해서 2번 답은 4지. 네. 그러면 3번 답은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풀이에 보시면 그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풀이에. 그지? 근데 우리 굳이 할 필요 있나? 이 정도 2차 함수는 다들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3번은. 3번은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1이고 1 플러스 5에서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성실하게 정적분 해야 되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킬러 공식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쓰세요. 오케이? 자, 풀어드릴 만한 게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하고 셀에 다 있는 문제인데 자, 철도 위를 속도가 있는데 어떤 열차가 얘들아 니네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거 거기서 봤잖아. 아빠 브레이크 딱 밟으면 차가 바로 띡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뭐 TV를 안 보니까 타이어 광고 같은 거 안 봤죠? 타이어 광고. 제동거리가 뭐냐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그럼 차가 바로 딱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제동거리가 긴 차가 좋은 차야? 짧은 차가 좋은 차야? 짧은 차가 좋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떤 볼보 트럭이 있어. 볼보 엄청 큰 트럭 막 10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 광고예요. 볼보 아니 그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차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로 딱 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오는데 그 제동거리를 딱 하는 걸 보여주는 광고가 있어. 그런 본 적 없습니까? 유튜브에서 맨날 무슨 밈 그런 것만 찾아보고 그러니까 영광 그게 안 뜨는 거지. 근데 제동거리가 이렇게 하면은 차가 쭉 미끄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딱 서요. 이 길이가 제동거리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반드시 있습니다. 뒤져보면. 자, 보세요. 제동을 건 다음에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가 이런데 제동을 건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이게 네 글자로 제동거리야. 지금 우리한테 이 그림에 있는 제동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지한다는 말은 속도가 빵이죠. 정지한다는 말은 속도가 빵이기 때문에 속도가 24 빼기 6이니까 와 그럼 이거는 완전 근데 열차기 때문에 가능하죠. 열차가 엄청 길잖아 얘들아.
앞에서 기관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차가 설 때까지 12초는 걸리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승용차면은 이거 완전 안 되지. 브레이크 밟았는데 12초 뒤에 승용차가 쓰면 100% 사고예요. 근데 이제 기차니까 기관사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걸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2초 뒤에 기차가 서는 겁니다. 그럼 12초 기차가 딱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렇게 미끄러질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기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가 똑같죠. 야, 기차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주춤했다 앞으로 가지 않잖아. 기차 앞으로만 가잖아. 기차가 둠칫 하면서 가냐? 그렇지 않잖아. 앞으로만 가잖아. 앞으로 가고 멈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제동거리 구하려면 제동거리 뭐야? 아, 12초 동안 움직였구나. 얘가 24 빼기 2t dt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적분을 해서 풀어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값 신경 안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위치의 변화량이랑 절대값 위치의 변화량하고 똑같죠? 아니, 뭔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임 거리가 똑같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겠다. 얘가 일체 함수죠. 실은 이 문제는 다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그림 그려서 풀게끔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절편이 12죠. y절편은 24지. 그지?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4가 있으면 x절편은 12고 y절편은 24니까 속도 그래프가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데 근데 y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속도구나.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근데 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4죠. 그지? 근데 애들이 꼭 이거를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더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거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난 니네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순간 엄청 말고요. 난 니네가 이렇게 그림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좀! 제발.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이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12 곱하기 24의 절반이니까 144죠. 답이 143인가? 그지? 생각해봐. 기차가 12초 동안 미끄러진다면 100m 정도 미끄러져요. 근데 대부분 기차 사고에는 일단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144m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동거리.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속도 그래프를 일체 함수로 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네요. 자, 근데 어차피 얘들아 봐봐.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이거 2차 함수 문제인데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그래프가 이거야.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이거 위치죠.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인데 처음 위치가 10m죠. 그지? 그럼 처음 위치가 10m였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이건 시간이에요. 5초가 지났어. 근데 속도 그래프가
30 빼기 10t예요. dt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위치의 변량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1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바보야. 여기가 t축, 여기가 vt입니다. 이 그래프는 x절편이 뭐예요? 6이죠? 미친 3이지. x절편 3이고 y절편 30이에요 자, 오, 미쳤나봐 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근데 우리는 1부터 5초까지 해야 돼요. 이제 그럼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30 빼기 10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30 빼기 dt 이 지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이걸 보자마자 실끝 웃으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어야죠. 여기가 5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0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는 뭐예요? 플러스 45고. 근데 얘가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적분 값을 보셔야 돼요. 소야, 그냥 그 가운데 센터에 앉아. 너 왜 항상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거야? 뭐 효주 뒤통수에 좋은 게 있니? 효주 뒤통수에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 가운데 센터에 앉으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항상 구석 자리에 앉는 선생님입니까? 전 무조건 센터에 앉아요. 센터병이야. 난 무조건 수집이 딱 들어가면 막 친구들은 막 구석 들어가자 그러고 난 싫어. 난 센터에 앉을 거야. 난 센터에 앉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보세요. 여기가 2고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0이니까 뒤 곱하면 40이고 얘는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자 이지랄 하지 말고 10 플러스 45 빼기 20에서 답이 35죠. 1번 답. 그치?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체가 최고의 높이에 올랐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봐봐, 요걸 잘 해석을 했어야 돼. 최고의 높이에 올랐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응? 이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봐봐, 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을 던져.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3 때 그렸던 거는 이 공의 위치 그래프죠. 그지? 공의 위치 그래프인데 우리한테 위치 그래프를 주지 않고 요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 부정적분하면 속도 구할 수 있잖아. 속도 그래프 그리면 이거 부정적분 구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인데 y좌표는 10이잖아요. 그지? 처음 위치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속도 그래프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최고 높이에 올랐을 때 뭘 알아야 돼요? 니네가 이 그림을 알고 이때는 속도가 빵이구나. 속도가 빵인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물체가 운동을 정지했을 때랑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최고 높이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하면서 속도가 언제 빵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속도가 빵인 거는 뭐예요? 몇 초입니까? 이거가 빵이니까 6초죠. 그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 6초가 됐을 때의 높이를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높이 역시 위치죠. 네, 저 3초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야. 3초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3초. 그죠? 3초가 됐을 때 근데 실제로 이거를 2차 함수 때려보면 마이너스 5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 t 빼기 3의 제곱 5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h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10m고 점점점점점 여기가 3초고 여기가 55면 지금 이 문제는 답이 5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 활용해 지금. 그러면 이 위치는 자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처음 위치는 높이가 10이었어요. 그죠? 높이가 10이었고 아까 여기 속도 그래프 그린 거 보면 얘는 지금 xt 위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속도 그래프 그린 거 보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이죠.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예요. 그지?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3초까지 속도 그래프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림 그리는 순간 끝났잖아요. 그림 그리는 순간 3 곱하기 30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45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틀림없이 45가 될 거고 10 더하기 45가 되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표시 좀 고친 다음에 그지? 시간이 3초가 됐을 때 높이 최대값 55랑 일치하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자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지금 그림을 보시면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를 보면 애매하지만 위치 그래프를 보시면 요 지금 5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봤을 때 방정식의 근이 틀림없이 5는 아니죠. 방정식의 근이 5는 아니죠. 그럼 뭐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 5초는 여기쯤 있겠네요. 왜냐면 이만큼이 3이고 그러면 이만큼은 6이 돼야 되니까 여기쯤 5초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요 공이 움직인 이 궤적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오케이? 얘가 위로 올라갔든 밑으로 내려갔든 이 공의 궤적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잘 들으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하실 때도 또 똑같이 나와요. 미적분 하실 때도 똑같이 나와. 그냥 여기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인 것밖에 없어. 정말 똑같이 나와. 소름 끼치게. 그러면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건 뭐야?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속도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실제로 이상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5초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아까 이거 계산한 게 여기가 5, 뭐였어?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0이었고 2 곱하기 20이니까 40의 절반이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0이죠. 그지? 야, 그러면 이 길이가 이게 한 45면은 이 길이가 더 짧아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정확히 그린 그래프는 아니니까
그럼 움직인 거리는 여기 있는 45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을 씌운 65가 답이죠 지금. 그지? 이해했어요? 할게요. 근데 얘들아 니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2차 함수로 안 줘요. 1차 함수로 줘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30초 만에 풀고 끝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문제 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적분하고 위치의 변화량이 같은 의미고 넓이하고 움직인 거리가 같은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거의 속도 그래프야. 근데 6초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 그러면 위치는 뭐야 항상?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지. 근데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게 봐봐.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전진 하거나 상승하자. 그지? 속도가 음수면 후진 하강하지. 그 다음에 속도가 빵인 것은 물체가 운동을 정지하는 것보다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오케이? 해보세요. 얘는 지금 2초 동안 요 하얀 삼각형 면적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스 이만큼. 그럼 제가 여기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원점이 있었어. 2초 동안에 이만큼 움직였어. 오케이? 여기에서 요 노란 거에 자 노란 녀석의 넓이만큼 이게 플러스 2잖아요. 그죠?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라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속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6초일 때 자 보세요. 요 사다리꼴 보이시죠? 그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얘를 잘라 붙이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지. 그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이만큼 움직였는데 1초, 2초, 3초 동안에 다시 뒤로 두 칸 간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지? 그 다음에 6초가 되면은 여기서 이 노란 녀석의 면적인 2분의 1만큼 다시 앞으로 온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때의 위치를 물어봤죠. 답이 2분의 1로 돼 있죠. 그지?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쉬워요. 쉬우는데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항상 나와. 한두 문제 반드시 나와요. 자, 보세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모양이 바뀔 때부터 야, 여기서 운동 모양이 바뀌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그죠? 바뀔 때부터 두 번째로 바뀔 때까지 여기죠. 처음에 바뀌는 부분, 두 번째로 바뀌는 부분. 속도가 빵 되는 거. 그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뭐야? 정적분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넓이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정적분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지? 답은 뭐예요? 2죠. 오케이? 실은 옛날에는 그 미분 제일 마지막 단원하고 이거랑 그냥 같이 붙여서 했어요. 한꺼번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변화율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미분에서. 변화율 측정하는 파트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 끝났어요. 대박. 다 풀어보시는데, 자, 스텝 2 문제 몇 개 풀어드릴게요.
원점에서 출발한 다음에 t초부에 이런 속도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야, 점 P가 출발한 다음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운동방향 바꾸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오는 것이 몇 초 후니?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했다가 그거 한번 원래 이거를 하려면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빵인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빵인 거죠. 봐봐.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와. 근데 결국엔 처음 위치랑 똑같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t처라고 합시다. 이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자,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 값이야.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의 정적분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2t 플러스 12 dt인데, 야 이거 딱 봤더니 왠지 인수분해 안 되죠? 되냐? 3 1 4 안 되네. 6 2 안 되네. 3 4 안 되네. 그지? 에이씨 어떡하지?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지금 속도지, 속도니까 위치 그래프가 아니지. 그냥 해야 되겠네. 그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또 가끔은 성실해야지. 그죠? 성실하게 이거가 빵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의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12t고요. 어차피 0부터 t까지 집어내 똑같죠? 그지? 똑같지? 쓱 지우고 이거가 빵인 거죠. 그러면 음수 날리면 이렇게 될 건데 t로 묶고 t의 제곱 t 빼기 12 t로 묶고 t 빼기 3 t 빼기 4는 0인데 이게 플러스인데 시간이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답은 3이겠네. 오케이? 제가 우연치 않게 3번을 맞춰 했는데 그냥 답이 3인가 봐. 맞나? 그쵸. 자, 그 다음 원점을, 근데 여기를 한 번 이해한 애들은 절대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어려워하는 애들은 계속 틀리더라. 그러니까 앞에 그 미분 그 제일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 설명한 거랑 같이 많이 보세요. 이해하면 절대 안 틀려요. 수능 때도 안 틀려요. 근데 최근 수능에 계속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는데 반드시 여기서 하나를 내더라고. 3점짜리를 내건 4점짜리를 내건.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속도가 이건데 움직이는 거리가 58이래요. 그러면 이제 움직인 거리가 58이랬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뭐야? 속도의
정적분 값이에요? 네. 이거 봐봐. 우리가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그거 봐. 정적분을 구할 때는 뭐 여기 A, B, C를 뭐 B를 위치를 몰라도 그냥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 때려버리면 끝이죠. 근데 넓이를 구할 때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랑 아래에 있는 부분의 차이가 중요하니까 이걸 구별했잖아. 이해했어? 니네가 이제 요 최근에 계속 막 넓이변 구하다 보니까 정적분은 그냥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여도 그냥 A부터 C까지 그냥 한꺼번에 때려버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 값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럼 얘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그죠? 여기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3t t 빼기 2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vt인데 근데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음수는 그릴 필요가 없잖아. x축이 시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죠. 그지? 근데 움직인 거리가 이것인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58이래. 그럼 이제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 킬러 공식이 있잖아. 요거의 정적분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얘는 6분의 최고차항 3이고 2에서 0 뺀 거의 세제곱이야.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해서 4죠. 그럼 얘는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4야. 그지? 정적분 값이. 그러면 A는 반드시 이런데 어디 있겠지. 그죠? A는 이런데 어디 있겠지. 그지? 근데 넓이가 5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정적분 값이 54여야 되지. 그지? 그래야 0부터 A까지 여기 이거에다 절대값 씌우고 이거에다 절대값 씌워서 58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 오케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너 혼자 표정이 아니송한데?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해?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여기는 속도 그래프 3t 제곱 빼기 6t dt 우리가 여기 할 필요 없잖아. 그치? 할 필요 없잖아. 이미 킬로모씩 때려가지고 여기에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4인 거 알았는데 그럼 얘가 54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맞지? 이런 거는 공식이 없나? 하기 싫어서 좀 뒤져봐야 되겠네. 이런 거 없나? 있으면 좋은데. 공식 다 외우고 있지? 이거 어떻게 구하는 줄 알지? 12분의 이게 한 칸이고 아이고 5라고 하자. 여기가 3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 12분의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지금 구하는 게 이거 알면 니네가 개고생 안 한다고. A의 넓이는 인테그랄도 쓸 필요 없고 12분의 A 밑에가 1이지. 1의 세제곱 1 나왔으니까 3 한 번 나오고 1 더하기 3 한 번 나오면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12분의 B 밑에 여기 3이 있지. 3의 세제곱 3 한 번 나왔으니까 1 한 번 나오고 너네 두 개 사이좋게 다시 나오고 그러면 12분의 7 12분의 27 곱하기 5 오케이? 자꾸 써봐. 객관식일 때 쓰면 좋잖아. 그지? 근데 주관식은 안 되고 이거 해야죠. 자 그러면
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인테그랄 아니 2부터 a까지니까 집어넣으시면 a 세제곱 3a 제곱 빼기 2 한번 집어넣으면 8 빼기 3, 4, 12가 54죠.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이게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넘어가면 여기가 50이지. 그러면 이거를 풀라고 하지 말고 숫자를 한번 넣어봐. 1은 안 되지. 2도 안 되지. 3도 안 되지. 4 넣을까 4? a에다가 4 넣으면 64 빼기 48 안 되네. 5 해볼까 5? 5 넣으면 125 빼기 3 곱하기 25 75 오케이 5 그지? 실전에서도 이렇게 풀어. 3차 방정식 이해샤 컬 졸리지?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내줘. 자. 아 근데 A를 구했잖아요 5를. 그러면 V5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V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없어 여기. 자, 256번 지상 20m 높이에서 40의 속도로 위로 쏘아올린 물체 속도 그래프가 이건데 지면에 도착할 때 움직인 거리 지면에 도착을 한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t예요. 시간이에요. 자, 5초고 40이지. 5초. 여기가 5초. 여기가 40이야. 그죠? 그런데 지면에 도달한다는 말은 지금 이 그래프에다 얘들아 속도 그래프야. 속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20m에서 쏘아올렸어. 이거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일단 지면에 도달한다는 말은 위치는 아까부터 제가 자꾸 그냥 한글로 쓰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인데 어머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 속도가 빵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가 빵 되는 거니까 5초네? 그죠? 그러면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네? 아, 근데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맞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위치가 빵인데 지면이니까 처음 위치는 20이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는 거지. 이쪽을 보세요. 얘는 잠깐만.
잠깐만. 지면에 그래 5초. 뭐야? 다음은 움직임 거리는 속도 그래프의 움직임 거리 괜찮아. 움직임 거리 그래. 오케이. 자, 지금 얘가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예요. 근데 지면에 도달하는, 그러면 일단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 이게 있으면 헷갈리겠다.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 5초 만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인데 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이 부분의 면적이잖아. 그지? 그러면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00m예요. 근데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높이가 20이었는데 이 지면에 도달하는 게 5초가 아니네. 봐봐. 다시 봐봐. 여기서 속도가 빵이 되는 거는 최고 높이에 올라가는 거죠. 최고 높이일 때 속도가 빵이니까 5초가 됐을 때 최고 높이에 올라가죠. 그럼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이 그림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5초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야. 공의 실제 위치.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요 100은 속도 그래프의 넓이인데 여기가 지금 100m 움직인 거야. 위로 100m. 그러니까 120m까지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다가 다시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올라간 게 100m고 밑으로 떨어진 게 100m인데 지면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 또 여기서 20만큼 떨어져야 되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100. 이 문제의 답은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에서 220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속 72km로 자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50m를 더 간 후 정지를 했다. 그럼 여기는 50m가 제동 거리지.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일정한 비율로 감속하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초예요. 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초야. 50m를 더 간 다음에 정지하였다. 일정한 비율로 감속하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일단 얘는 여기가 초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속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미터잖아요, 그죠? 뭐가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되잖아. 그럼 시속은 60분에 72km를 간 건데 72km는 72,000m를 간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거를 1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나누기 60을 했잖아. 그럼 얘도 나누기 60을 하면 1200인가요?
그지? 1200m지. 그죠? 그 다음에 1분에서 1초로 만들어요. 그러면 또 나누기 60을 하셔야 되지. 이거 나누기 60하면 뭐예요? 20m. 그죠? 1초에 20m. 그렇지. 차가 1초에 20m만 가지.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뭐, 이거가 뭐야? 초속이죠. 초속 20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50m를 더 간 다음에 정지를 했대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냐? 그러면, 자, 이거를 A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50m를 더 갔대. 그러면 얘가 제동거리니까 0부터 A까지인데 이 속도 그래프가 이게 50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속도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렵네. 전혀. 이 부분이 어렵네요. 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 그래프가 문제에서 안 줬잖아요. 그지? 그럼 이건 뭐냐면, 속도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험 문제구나. 지금 우리가 초속 20m잖아요. 그지? 초속 20m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여기서 정비례가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정비례하고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니네가 평균 변화를 알고 있는 거는 x하고 y의 비율이지. 그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 속도 그래프를 20 빼기 이게 어차피 t에 대한 1차 함수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감속하니까 이거를 kt로 잡을 수 있겠냐. 여기서 k가 1차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비율이야.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시속 20m인데, 그러니까 시속이 아니라 초속 20m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빼기를 쓴 거고 일정한 비율로 감속하니까 빼기 20 빼기 3t 하면 1초에 3m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K로 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여기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빵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A초라고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이 A 대신 속도가 빵 되는 거니까 t 값이 k분의 20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0부터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a라고 한 이 녀석을 이거를 바꿔주고 k분의 20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도 20 빼기 kt 이거가 50인 걸로 다시 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짤 없네. 자, 부정적분을 하면 20t 빼기 2분의 k t의 제곱이 0부터 k분의 20이 50이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k분의 얘네들이 곱하면 400이고 빼기 2분의 k이며 이거를 들어가서 제곱을 할 테니까 k의 제곱분에 이거 제곱하면 400이 될 것이고
이게 5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K분의 400 빼기 K분의 200이 50일 거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K분의 200이 50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K는 4죠. 그러면 K가 4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가 20 빼기 K가 4니까 20 빼기 4T가 되지. 근데 아까 우리가 얘를 A로 잡았잖아요. A 자리에 이걸 넣었잖아요. 근데 K 값을 구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K 값을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A는 답이 5초가 되죠. 오케이?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좀 유추해야 돼서 좀 살짝 어렵지. 그죠? 자, 나중에 기말고사 때 센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는. 자, 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딱 이렇게 나와. 속도 그래프를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속도 그래프가 다한 것 같다. 자, 보세요. P는 출발하고 나서 5초 후에 5초가 됐을 때 출발점에 있대. 근데 이게 위치 그래프가 아니야. 그럼 보세요. 1초 동안에 플러스 1만큼 앞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그냥 숫자를 쓸게요. 1, 2, 1만큼 움직였지. 그 다음에 4초가 됐을 때 뒤로 한 칸 움직였죠. 그지? 5초가 됐을 때 또 뒤로 한 칸 움직였지. 그 다음에 5초가 되면서 또 다시 한 칸 앞으로 가고 6초에서 7초 사이에 또 다시 한 칸 앞으로 갔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처음에 원점에서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한 칸 오고 1초 동안에 두 칸 왔지. 3초가 됐을 때 또 한 칸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4초가 됐을 때 다시 돌아갔지. 뒤로. 속도가 음수니까 또 다시 한 칸 돌아갔지. 그러다가 지금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났죠. 5초에서 6초 사이에 다시 한 칸 또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칸 오른쪽으로 갔죠. 오케이? 근데 5초는 1초, 2초, 3초, 4초, 5초죠. 그럼 출발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2에 있지. 그죠? 헐? 지금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시뮬레이션 해드릴 거예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P는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 멈출 적이 있대. 2초 동안 멈춘 적이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죠? 틀렸지? 자,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두 번 바꿨대. 그러면 뭐야? 자,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두 번이죠. 여기서 맞죠? P는 출발하고 나서 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4래. 우리는 이거 보고 그냥 그림 그렸잖아. 움직인 거리는 자 3초니까 여기까지. 그치? 요거 3개 더하면 4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중요한 건 니네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서 저처럼 수직선에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베스트야. 이해했어? 속도가 플러스면 전진, 속도가 마이너스면 후진. 오케이? 자, 이로써 수투 개념 원리는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왜?